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분석해 드릴 건데요. 자, 두산중공업 정말로 커버 영상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많이 올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밀고 왔던 종목이기는 해요. 종목이기는 한데 일단 정리를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먹고 또 먹고 하는 부분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조금 안정적인 매수가가 올 때까지는 기다렸다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우리가 포인트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두산중공업 분석에 앞서서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좀 무난하게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장 마감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까지의 시간에서 장을 보게 되면은 개별 종목 재료로 인해서 좀 종목 장세만 일부 펼쳐지고 있고, 전체적인 이 분위기라든지 흐름은 양호하기는 해요. 양호하기는 하지만 강함이 없는 고른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또 오늘 돌파가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온 부분은 있는데, 코스닥 지수를 여차하면은 또 반락할 수 있는 약간의 과열 구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거를 좀 염두를 하시고 좀 참고를 하시고 주식을 하시는 게 좀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말로 원자재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를 좀 덜어내시고 차라리 포스코라든지 고려 아연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포스코도 이 실적의 3분기 양호한 실적 기대감 때문에 좀 오늘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철강 쪽을 보게 되면은 동국제강도 상승이 나왔던 부분, 오늘도 5%대 상승이 나왔었고,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도 3%대 상승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리고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고점을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금강철강도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지만 13%대의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은 좀 밀려난 상태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시장에서 좀 봐야 되는 게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거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실적 장세라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유동성 장세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A라는 종목을 사신다라고 해도 물려도 그래도 기다리면은 올라오는 장세였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실적적인 부분을 놓치게 되면은 한번 물리면은 이거는 지구 끝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장세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이제 상품 가격들이, 자, 원재료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상품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겠고,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업들의 마진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즉 기업의 실적이 우상향을 하는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은 당연히 주가에도 반영을 미치면서 주가에서도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연간 다 연간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에 제가 오늘부터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그 전부터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지금 그렇게 걱정을 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고, 최근에는 좀 정체를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오로지 이거는 그냥 속도 때문에 속도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즉 너무나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철강 쪽 이쪽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나도 급격하게 빠르게 올랐어요.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넓혀서 보게 되면 빠르게 올랐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살벌하게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해서 당연히 조정이 나와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속도가 느려서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셔야 되는 게, 디플레 관련주랑 이제 인플레 관련주 사이에서 롱숏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는 인플레 관련주들에다가 좀
기준을 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은 VIP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매각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각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본 종목이 한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샘 같은 경우에도 VIP방을 이제 12만 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뭐 12만 3천 원으로 수익 중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인터파크라든지 중견기업 쪽에서 굉장히 좀 잘 나가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매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이 상속세가 너무 세요. 특히나 한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장의 외아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손주는 10대라서 이제 경영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손주에게 만약에 회사를 물려주게 되면은 95%라는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된다라는 기사까지도 나왔고, 이러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00년 기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을 만드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면은 보통은 뭐 30대에서 50대 이때 사이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70대에서 이제 80대 은퇴를 하는데, 1대 회장이 대략 뭐 40년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상속세가 뭐 40에서 뭐 많게는 뭐 90%까지도 상속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회사를 정리를 하고 현금을 찾아서 금고에다가 그냥 돈을 물려주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매각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샘도 여러분들 뭐 지금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고 짚고 넘어가시고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들이 다 필요해요. 왜냐,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종목들에 대해서 성격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혼자 하시기에 굉장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선착순 5분만 받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퀄리티를 보게 되면은 다른 데랑은 굉장히 다 틀려요. 왜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저희는 일단 뭐 단타로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하는 거는 이제 포트에서 좋은 종목들을 좀 끌고 가는 이런 식의 주식을 하다 보니까는 뭐 초보자분들이나 직장인분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자산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렇게 뭐 방에서도 뭐 누구는 뭐 대응을 하고 누구는 뭐 대응을 못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방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다 뭐 인증이 똑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런 식으로 뭐 다 보유를 하고 포트에 보유를 하고 인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여러분들도 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자산 늘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뭐 수산중공업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추천을 드렸어요.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VIP방 종목을 빼서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벌써 오늘 5%대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4%대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뭐 빨리 저를 믿고 좀 빨리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LG전자 지금 충분히 여유롭게 수익 중인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좀 안정적인 회사에 안정적이게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잡주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는 뭐 거르셔도 되고, 자, 회비가 걱정이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방금 뭐 인증이 올라왔어요.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지금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초보자라서 빠른 거라서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는 빠른 거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강력하게 뭐 밀고 이러진 않아요. 그냥 포트 내에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밀어드리고 뭐 같이 하고 있다, 다 같이. 왜냐면은 뭐 누구는 대응을 했는데 누구는 못하고 이런 거는 뭐 솔직히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자산을 정말로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오시는 게 좋고,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3,790원 이하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못 잡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3,850원 이하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뭐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여유로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주식을 하면서 어디 뭐 시간에 쫓기듯이 뭐 하는 것보다도 참 편안하게 그냥 보유해서 끌고 가서 수익 딱 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뭐 DLNC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단기성으로 좀 찍어드린 부분은 있어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145,000원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결국에는 뭐 55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말씀을 드렸던 거는 42만 5천원부터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충분히 여유롭게 매수를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먹고 나오는 부분,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제가 34만원 이하로 여러분들 뭐 매수를 하시라고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단지 여러분들이 뭐 빨리빨리 뭐 수익을 내서 좀 돌리겠다랑 좀 갈등을 많이 하실 거예요. 분명히 나는 뭐 단타로 해서 뭐 빨리빨리 회전율을 높여서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빨리 계좌의 대반전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TV에 뭐 유명한 뭐 전문가들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더라도 뭐 존리 같은 경우에도 단타를 추구하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자산을 늘리는 거는 안정적이면서도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선착순 딱 5분만 받고 마감을 할 건데, 일단 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내일 바로 마감이 될 것 같아요. 딱 5분이기 때문에 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뭐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굉장히 종목들이 뭐 빠른 것도 드려요. 당연히 빠른 것도 드리기는 하지만 포트에서 꾸려 나가는 게 핵심적인 거고, 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로 두산중공업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커버 영상을 저만큼 찍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씀을 거의 뭐 100개 이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작년부터 욕 먹으면서 너무나도 많이 밀었던 종목이라서 뭐 이거는 절대 잊혀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만큼 뭐 고려 아연도 그렇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그렇고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정말 남이 관심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 우상향해서 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자산을 늘리려고 하면은 어떤 식의 투자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과연 내가 빠른 거에 있어서 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맨날 핸드폰만 수시로 이거 뭐 오르나 안 오르나 일도 안 하고 뭐 일도 제쳐두고 핸드폰만 막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지만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보게 되면은 이슈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 여기서 기사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뭐 미국 뉴스케일 파워 추가 지분 투자 협약에 대해서 기사가 있는데, 뭐 추가로 6천만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사 자체는 있어요. 뭐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나쁠 건 없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당연히 뭐 여기서 들어 올려서 추가적으로 뭐 갑자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접근을 하는 거는 이게 과연 지금의 위치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냐 없냐를 종목에서 가장 먼저 선택을 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두산중공업이 차후에 좋고 뭐 올라가고 뭐 체코 수주 엮여 있고 이런 부분은 다 있는데, 가격적인 메리트에서는 저는 23,400원이 과연 매수를 하기에 좀 안정적인 위치인가라고 뭐 묻는다면은, 뭐 차후에 뭐 올라갈 수도 있어요. 23,000원을 찍고 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상승이 충분히 나왔어요. 상승이 나왔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좀 급등이 나오면은 기간 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가격 조정도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이 좀 빠졌다라고 해서 가격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면서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 조정이 아직 확실하게 나왔다라고 보여지기는 힘들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기간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차후에 가격 조정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우리가 뭐 이거를 뭐 지금 뭐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나오는 거를 확실히 보고 차후에 또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것까지도 염두를 하셔서 좀 천천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뭐 위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뭐 매물대가 뭐 3만원 위에서 형성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체크가 나오죠. 근데 지금 당장에 뭐 빠졌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비중을 추가를 하시는 것보다도 이 두산중공업이 갖고 있는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슈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길게 사업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계속해서 비중을 추가하시는 것보다도 좀 일단은 좀 기다리시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새롭게 두산중공업을 사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기서 박스권의 흐름이 나오면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이 한번 또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들어가도 늦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단기적으로 정말로 뭐 단기적으로 뭐 3% 4%를 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2,500원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는 두산중공업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가격 조정이 확실하게 나오는 것까지도 확인을 하셔서 안정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게 좀 좋고, 위에 뭐 3만원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제가 어떻게 뭐 위로를 뭐 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제 영상을 일찍부터 보셨으면은 저는 12,900원에서부터 추천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대신에 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비중을 추가를 하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가격 조정이 확실하게 끝나는 것까지도 체크를 하시고, 뭐 이 정도 뭐 급등락이 오는 거에 있어서 여기서 올라갔다 이렇게 밀려서 내려왔다라고 해서 가격 조정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수산중공업이랑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확실하게 좀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이 구간까지도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가격 조정이 끝나고 이제는 뭐 순서는 없죠. 이제는 뭐 기간 조정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에 대해서 좀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비교를 또 다시 해드리면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올렸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놓고 보면은 여기서 장기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잡으셔야지, 좀 가격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기서 잡으셔야지 좀 메리트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또 그러면은 막 이 가격이 여기까지 오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뭐 안 오면은 안 사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위에 계신 분들, 여기까지 오면은 진짜 뭐 망하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단 한 가지, 제가 항상 종목을 추천을 드릴 때 보는 거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우선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뭐 안 내려오면은 굳이 뭐 안 사도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 중장기 관점으로 굉장히 좀 위치가 장기성으로 보기 굉장히 좋은 위치고, 그리고 22,500원 이하 여기서는 뭐 이렇게 설정하시면은 좀 단기성으로 좀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매수가다. 22,500원. 그리고 여기서는 뭐 18,000원 이하로 보시는 게 좀 장기적인 좀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격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인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사셔야지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도 한 번 더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수산중공업을 제가 추천을 드렸던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을 좀 사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좀 안정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에요. 여러분들 42만 5천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만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격 조정이 내려오는 거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너무 정신이 없나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거랑 여기랑 맞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나는 샀다 하면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라도 저랑 하시면서 지금 1+1 30일 하시면은 30일 추가로 드리고 있으니까 두 달이라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하시면서 좀 안정적으로 좀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뭐 나는 좀 회비 뭐 자금도 없고 회비도 아깝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하실수록 나중에 주식 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냥 차트만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최근에 워낙에 좀 개별 장세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이 도이치모터스가 굉장히 조금 차트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7,700원 이하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좀 가격 조정이 나오고 이제는 좀 기간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좀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뭐 기간에 대해서 뭐 그 기간을 맞추려고 하시는 것보다도 어차피 못 맞춰요. 이게 뭐 3일 뒤에 급등이 나오고 4일 뒤에 급등이 나오고 뭐 한 달 뒤에 급등이 나오고, 이 기간을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차라리 기간을 못 맞추면은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좀 맞추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안정적으로 좀 주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